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간밤 미국 증시도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도 좋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움직임만 받쳐준다면 2200선도 뚫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자, 2160대에 시작한 코스피 2180선 위로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고점 높이고 있는 월요일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월요일에는 바로 이분 모셔보고 있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모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꺼내들 화두는요,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 되겠습니다. 요새 워낙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1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끓어오르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인데요. 자, 먼저 이거 좀 광범위하잖아요. 한국판 뉴딜이 뭔지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우선은 이제 경기에 대한 침체기라든지 경기에 대한 힘든 위기가 있을 때 정부 주도로 해서 이 국가 프로젝트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이 국민들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대체 산업에 대한 이와 같은 카드를 꺼내는 것, 그것을 이제 뉴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크죠.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에서 새로운 뉴딜 정책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지금의 뉴딜은 과거에 이 시장 침체기에 꺼냈던 카드와 다르다. 그러니까 21세기형 뉴딜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예전에 대공황 때 그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이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과거의 대공황 때를 좀 이 빗대어서 여기 나오다 보니까 당시에 이 이제 건설 토목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하게 다시 한번 투자가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댐 건설과 같은 새로운 이제 이 대체 산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해왔었는데 이것을 이제 21세기형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야기로 기반으로 좀 나온 것인데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댐 건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과거의 뉴딜 정책과 상당히 또 새로운 카드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한국판 뉴딜은요, 지금 이제 모든 나라들이 경험을 하고 있을 텐데, 코로나19 사태의 경기 회복을 위한 우리나라 국가적인 프로젝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주변국들에서도 같은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제조업에 대한 부흥을 위해서 제조 2025 중국에서 꺼낸 카드이긴 한데, 지난해 꺼냈지만은 올해 좀 더 강한 부양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이제 이 선거를 앞두고 좀 내놓은 카드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 투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이제 인프라 투자, 한국판 뉴딜,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키워드가 좀 가장 크게 역할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예정대로 했다라면 오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해서 발표가 되었을 텐데요. 원래는 오늘이었는데 밀렸죠, 하루? 예, 맞아요. 뭐 특별하게 이 정책 발표에 대한 뭔가 결함이 있어서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인 뭐 혹은 이제 나라에 좀 비보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장례와 함께 좀 맞물려서 내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고가 내일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감, 뭐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오늘 뭔가 주가의 움직임을 좀 더 쓸 수 있는 기간을 벌었다. 모멘텀에 대한 하루를 더 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지금 현재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우선은 이 금액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 정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쪽에서, 그린 뉴딜 쪽에서 2025년도 때까지 45조원을 재정을 추가해서 좀 진행하겠다. 프로젝트를 상당한 계획하겠다. 자금이 들어가네요. 단기간에 대한 목표치이긴 한데요. 앞으로 조금 더 시장을 좀 이끌어 간다라면은 아마도 100조 원 이상의 투입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일단 이렇게 좀 크게는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자세히 더 들여다 볼까요? 사실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한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은요. 사실 정부의 5차 이 경제 회의 때 나왔어 가지고요. 5월 달부터 이미 좀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네. 디지털 뉴딜,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대체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언택트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좀 관심이 높죠. 네. 자, 그래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그린 뉴딜에서도 같이 중첩될 것 같긴 한데, 자, SOC 디지털화,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을 이 과거 정부에서부터 해서 끌어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고효율화, 그러니까 고효율성을 좀 높게 위해서 데이터적인 저장 장치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만들자라는 네. 측면에서 SOC 디지털화에 대한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 쪽을 좀 합치면은 대체적으로 단기간 안에 네. 13조 4천억 정도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그린 뉴딜이 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요, 노후된 이제 생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조금 더 에너지를 좀 효율성을 높이겠다. 사실 좀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이 좀 굉장히 낮거든요. 낭비되는 전력도 상당히 그렇죠. 낭비가 되죠. 많죠. 그 부분들을 좀 이제 조금 더 바꾸겠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라는 측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에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도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찍이 우리가 현 정부에서 SOC 투자, 그러니까 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로 인해서 도시 조경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도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색깔을 더 입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가 조금 살만하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들 종목들을 잘 안 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어렵지만 네. 이와 같이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풍력, 태양광,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앞으로에 대한 투자 기대된다고 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또 반면에 이제 에너지 효율을 낭비시키고 있는 뭐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축소하는 그런 사업들이 당장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저감 장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곧 있으면 유럽에서 환경 규제 정부,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해서 네. 규제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서 또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움직임들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좀 관심 있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뭐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SOC에 대한 이 민간 자본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미 예고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설, 에너지 전환,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같이 올라왔습니다. 규모는 12.9조 원 재정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좀 이제 정부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하나씩 조금 이제 윤곽을 드러낼 때 나온 금액인데 아마 이제 내일 발표하게 되면은 이 규모가 얼마만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어쩌면 확대되는지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크게 디지털 그리고 그린 이렇게 뉴딜로 나뉘게 된다는 거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일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 부분 예상이 못 있을까요?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들, 규모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내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좀 경험했던 부분들, 네. 내일 발표하게 되면 내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벤트가 꺼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네. 뉴딜 정책이라는 거는 이 뉴딜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해결할 방향을 만들겠다. 단기간에 뭔가 메시지를 꺼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정부에 대한 색깔을 가지기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정부에서부터 해서 뉴딜 정책이 항상 이야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럼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은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동안에 경험했었던 뉴딜 사업에서 지금 이제 꺼내는 문재인 정부의 네. 뉴딜은 어떠한가를 차별점을 알아야 차별점을 되니까.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뉴딜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큰 거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색깔을 만드는 거다라는 걸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는 거는 노무현 정권인데요. 한번 그냥
내용들 한번 보시죠. 10가지가 있네요. 네,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에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다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네요. 전지 뭐 있고 네. 바이오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바이오 시밀러, 또 디지털 전환 TV, 뭐 디스플레이 투자에 대한 내용들, 네. 뭐 AI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차세대 전지 이때 당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됐던 거는 맞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도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네. 결국에는 IT 쪽에서의 뭔가 뉴딜 사업을 좀 펼쳤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 이 내용들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다음 내용하고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명박 이제 정부 때. 이명박 정권인데요.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나요? 이명박 정권 때 가장 큰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대선 쪽에서는 4대강 사업, 네. 뭐 대운하 사업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 이 임기 동안에는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녹색 경제. 맞아요. 그쵸? 예. 생각나네요. 이제 들으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 토목 사업도 같이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색깔을 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사실 앞에 있었던 노무현 정권 때 가장 큰 키워드는 SOC였거든요. SOC. 보통은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여러 가지 민간 투자를 해왔는데, 근데 이번에는요. 이 정부에 대한 가지고 있지만은 정부의 자금으로 했었는데 네. 이제 민간 자금을 좀 들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간접 자격,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공장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명박 정권 때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은 우주 시대. 네. 그리고 나로를 처음 이제 실질적으로 발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녹색 정치 이런 색깔을 가졌습니다. 그때 내놓았던 것이 이제 뉴딜 정책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이 박근혜 정권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 뉴딜 정책에 대한 힘이 작지가 않구나라는 걸 더 느끼는데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는 이 미래창조 과학부가 나왔죠. 네. 아시겠지만은 내용은 사실은 이제 좀 다 봐왔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뭔가 이 포장지만 바꿔서 나오는 네.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그래도 뉴딜 정책을 펼쳤던 내용들이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투자금도 많았고 네. 실질적으로 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성장했어요. 자, 이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큰 키워드는 5G, 그리고 단적으로 또- 봐도 바로 보이네요. 맞아요. 5G. 그리고 AI. 네. 그리고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좀 필요성에 대해서 좀 크게 느꼈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사업에 대한 뉴딜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창조 경제. 창조 경제. 그렇죠. 워낙에 또 유명했던 영화 네, 아닙니까? 창조 경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부의 좀 뭔가 역사에 남겨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또 강한 의지와 네. 실행 그런 맞아요. 것들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부 정권에서는요 이러와 같은 색깔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후에 이제 이 과거를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이제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좀 실패한 사례에 대한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네. 좀 이제 큰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제 되어야 된다. 아직 네.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사실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들에 대한 중첩적인 부분들이 지금도 좀 더 성장해서 나오겠지만은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렇죠. 누가 뭐래도 이번에 디지털 이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앞에서 나왔던 뭐 5G, 뭐 AI 당연히 또 되겠지만 네. 또 새로운 키워드가 언택트가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언택트. 주목하셔야 돼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좀 친숙한 네. 단어가 됐습니다. 완전 네, 새로운 맞습니다. 용어였는데 언택트는 이제 네. 크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이제 과거 정부에서 이제 쓸 수 있었던 기술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는 쓸 수 있는 기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차별점은 언택트라는 포장지가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상은 당초에 2025년도 때까지 100조 원 이상 투입될 것을 계획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내일 당장 발표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규모 면으로 해서 좀 더 커지는지를 볼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 뭐 사회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본다라면은
얼마만큼 투자될 것인지, 네. 얼마만큼 이제 큰 로드맵을 그릴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키워드들이 중요한 건지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네. 네.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가장 큰 키워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디지털 인프라에서는 5G, 원격 의료, 또 이와 같은 내용들. 저희가 항상 또 구체적으로 다뤘던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됐을 때 저희가 5월 달에 이 자리에서 한번 분류를 해드렸어요. 맞아요. 사실 근데 벌써 2개월 동안에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차별점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골라내야 되고 2달 동안 올라왔지만은 결국에는 이들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우리가 좀 추려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기업 유동성 자금도 네. 상당히 또 공급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은 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규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이번 주에 이 금통위 그리고 또 이제 주요 국가들에 대한 금리 발표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이 금리에 대한 변화도 좀 예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네. 이 뉴딜 정책이 잘 돼야만 해요. 음. 잘 돼야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해줘야 되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정부가 국고를 꺼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 잘 받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적어도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안 꺼낼 것이다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간 산업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디지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아마 좀 진행될 것이다. 네.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될지 그런 전망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한국판 뉴딜 중장기 네. 투자 및 소요 전망, 이 차트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은 이제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은 5차 이 경제성장 회의에서 나온 것인데 네. 이미 이제 5월 달에쯤 이미 예고가 된 것이고요. 아마 내일은 이 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내일 이제 왜냐면은 정확히 이제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니까요. 예, 내일 종합 계획 발표라고 하니까 네. 좀 디테일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정되겠지만은 큰 그림은 내일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규모예요. 네. 얼마나 더 투자를 할 것이고 얼마나 더 기업에 대한 혜택을 준비를 해줄 것인가. 네. 사실 국고를 꺼내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를 준다면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좋겠죠. 네. 그리고 규모원 쪽에서 이렇게 이제 도표를 준비했는데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앞에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키워드들. 사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금액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변경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카테고리로 해서 정부 지원 정책들이 준비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카테고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씩 좀 읽어볼까요? 네. 예. 하나는 디지털 뉴딜 쪽에 그리고 이 DNA 생태계.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코로나19에 의한 네. 여러 가지 좀 질병 관리를 DNA 관리를 좀 디지털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겠어요? 유전자 그렇죠. 분석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기업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원격 의료라는 거는 실생활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의료계와 좀 마찰은 있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포문을 열기 시작하면 앞으로 좀 더 크게 열리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비대면 산업, 언택트 뭐 같은 이야기고요. SOC 디지털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린 뉴딜 쪽에서 이제 키워드가 좀 중요한데요. 네. 사실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한 소개가 5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보면은 좀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좀 활발해요. 그래서 오늘 뭐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움직임이 나왔었던 기업들 그리고 풍력이라든지 특히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도 가고 네. 변동 급등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만 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뭔가 좀 더 이 그린
색깔에 맞춰서 친환경에 대한 내용들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도 보셔야 됩니다. 네. 뭐 에너지 효율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 연료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키워드를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모아서 축적시켜서 효율성을 높인 전지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발전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연료 전지, 제가 요즘에 강조드리고 있는 수소 에너지 전략,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오늘도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키워드를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탄소 배출권의 좀 축소를 위한 좀 억압받았던 산업들은 좀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감 장치를 할 수 있는 기업들, 뭐 캐시코트렐부터 해서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축소할 수 있는 ESS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은 투자에 대한 내용들은 없지만은 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꾼다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쪽에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이는 환경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 지난해 나왔습니다. LPG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공공 차량에 대해서 좀 지원해줬는데 네. 이번에는 민간인들에 대한 일반 차량의 LPG 차량 개조에 대한 부분들을 낮췄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에 하나에 포함되는 겁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LPG 차량을 개조시키는 혹은 LPG 차량을 이제 만드는 제조 회사들도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네. 이 부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차트 많이 준비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다음 내용도 네. 이어서 좀 살펴주실까요? 디지털 뉴딜에 대한 사업들이 상당히 네. 큰데 하나는 디지털 인프라 만드는 거. 되게 많네요. 네, 그렇죠. 사실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을 법한 내용들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비대면 언택트에 대한 내용들인데 언택트. 사실 이 내용들은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일 뿐입니다. 네. 그런데 언택트라는 단어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언택트로 해서 기업의 재택근무에 대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원격 지원에 대한 툴 솔루션, 그리고 또 혹은 그런 기업들의 솔루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구축,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구축 이후에 소프트웨어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기업들 이미 좀 많이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들은 결국에 언택트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함께 성장해야 되는 기술이 나와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올라왔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관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됩니다. 종목이라는 것, 주식이라는 거는요, 항상 기회가 있을 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가면서 쉬었다가 자리를 확인하고 다시 가고, 이런 이제 눌림목을 형성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사실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네. 금액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분야에서 이 기업이 나눠지는지는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내용을 좀 다음도 빨리 넘기게 보겠습니다. 네. 그린 뉴딜이군요. 그린 뉴딜입니다. 오늘은요, 사실 그린 뉴딜이 좀 중요해요. 그린 뉴딜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더 좋아요. 네. 왜냐면은 뉴딜 사업에 대한 시장 관심이 큰데 앞에서는 이제 디지털 뉴딜, IT 종목들이 움직임이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동일한데 뉴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키 맞추기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풍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특히 수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합니다. 네. 이 부분들 여기에 그린 뉴딜에 포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만 나오고 있는데 네.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대한 관심 높여야 돼요. 스마트 그리드. 네. 우리가 ESS 그 에너지 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죠. 이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유해가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LPG 차량 전환에 대한 정책도 그린 뉴딜 쪽에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수소 에너지. 왜냐면요, 에너지를 바꾸는데 이 친환경적인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는 것에도 포인트가 있지만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는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강했다 하더라도요, 결국에 이 조정을 나왔을 때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큰 투자가 나오는 거는 이와 같이 연료 전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그리고 그린 뉴딜 말고 아까 전에 보니까 밑에 그
고용 안전망 강화 네. 이 내용도 있었던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이쪽에도 결국에는 명분을 좀 더한 것인데요. 명분을 더했다. 직접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해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해서 혜택이 되는 기업들은 사실 없어요. 네. 예, 찾기 힘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학원에 대한 지원 사업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신에 이제 명분을 찾았을 때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뉴딜 정책이며 그리고 고용 창출 안정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 안에서는 좀 작은 기업들 안에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힘들 것 같고요. 큰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위한 재정 지원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그냥 명분을 위한 이 투자 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용어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준비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네. 좀 살펴주실까요? 디지털 뉴딜에 대한 이제 세부화를 좀 보여야겠죠. 네.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큰 6대 이제 3대 프로젝트라면요. 네. 우선은 이제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는 거, 그리고 비대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OC, 민간 자본들이 들어왔을 때 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 자료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데 인프라를 디지털화를 해야 네. 어떤 이 국가 비상 상태라든지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다음 진행을 위해서 네. 뭔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디지털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료들을 다 그 디지털화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렇죠. 그걸 좀 쉽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맞아요. 이거죠. 매뉴얼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예요. 네. 근데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한다? 그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빅데이터라는 그 IT 기술은요, 물론 이제 특정 기업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이 개발로 가지고 해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이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한 기업의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거는 사실 큰 주식 투자의 매력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예전에 빅데이터 산업이란 것이 막 필요하다라고 인식될 때는 빅데이터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알아놓는 건 좋았지만은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가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앞으로 더 이제 구축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뭔가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은 사실 이 빅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버를 구축해 줄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디지털 인프라 얘기가 나왔을 때 꺼내는 종목이 KINX입니다. 네. 이 기업은요,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특히 카카오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서버로 구축한다? KINX가 맡아서 해줘요.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내주기도 하고 서버에 대한 운영 네트워크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INX가 최선호주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들에 대한 활동 능력을 뭔가 지원해줬었던 기업들. 더존비존이 대표적인 회사거든요. 뭐 회사 ERP라든지 HRM이라든지 이와 같이 회사 지원 솔루션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기업들이 새롭게 데이터를 더 저장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해주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회사를 본다라면은 KINX, 더존비존 이와 같은 흐름들은 좀 장기적인 추세를 좀 봐야 된다. 이들 기업들이 정부의 주도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의 지원을 기업들이 받고 네. 그 기업들이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KINS, 더존비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의 연결고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또 자료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거 용어들이 정말 많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우리가 내용이죠. 사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꼭꼭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 주식에서 재료가 됩니다. 우선은 내용 요약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엔 또 데이터, 네.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아까 전에 봤던 용어네요.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 빅데이터 플랫폼 따라가 봤을 때 클라우드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아, 이 어떤 내용이 사업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돼 겁니다. 있는지. 예. 결국에는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구축되겠죠. 5G에 대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예. 그리고 5G 클라우드 IDC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요 IDC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KINX예요. 아, 기업 하나예요? 하나는 아닌데요. 아, 네. KINS가 주도적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독점했다고 보면 돼요. IDC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영위를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이런 영역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해외 기업과 해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인터넷망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고 또 송출하는 그런 이제 유통망을 가지게 되면은 네. IDC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이거 개발이 아니라 이제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 도메인을 연결시켜주는 네. 이제 인터넷에 대한 네트워크를 토스해준 역할을 KINX가 해주는 겁니다. 확실한 시장의 어떤 네. 지위를 갖고 있군요. 네, 결국에 그래서 제가 KINX를 그래서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들 딱 관련 사업 분야 딱 치면은 네. 이 기업들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 2개에 벌써 KIN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이제 이와 같이 방대한 데이터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성, 신뢰감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쉽게 말하면 보안, 네. 보안이 필요한 것인데 보안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안의 내용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도 보게 되면은 네. 철도, 항공, 소프트웨어, 안전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아마 앞에 나왔을 겁니다. 이 철도라든지 항공에서도 빅데이터화 하는 거죠. 네. 그냥 빅데이터화해서 왜 하느냐? 물류에 대한 이 투명성을 만들고 또 물류 시스템이 조금 더 원활하게 어딘가에 빠르게 전송이 돼야 되고 그리고 네. 또 이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결함은 없어야겠죠. 뭐 비행기도 사실 최소화해서 빠르게 회항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죠. 또 이 항공 또 철도 이런 물류가 빠르게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류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회사들을 좀 보셔야 돼요. 네. K사인 같은 기업들 그리고 또 물류 시스템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 SDS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면 그런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 툴. 사실 이 부분 안에서는요, 정보통신 보안 가장 이제 취약한 것이 결제 서비스 쪽, 네. 전자결제 쪽 이쪽에 대한 기술 투자도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정부가 어떤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호재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시장 영역도 조금 더 뭔가 규제가 완화시키면서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언택트에서 실질적인 수익 실적도 좋았지만은 예. 규제 면에서 좀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요, 네. 사실 크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한때는 굉장히 네. 관심 많았잖아요. 왜냐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 초유의 그래서 사태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 내에서 뭐라고 했죠? 이게 교육하는 것. 원격 교육? 원격 교육. 네. 네, 그 부분들이 있긴 한데, 네. 이것을 개발한다는 거는 어떤 기업에 크게 뭐 모멘텀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단순한 정도의 기술만 좀 네. 만들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모멘텀을 찾아간다면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 뭔가 서버 구축을 잘 해야겠죠. 네. 결국엔 데이터 센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러닝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은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적으로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 다음 보도록 하죠. 네. SOC 디지털화네요. 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간접 뭐 도시 설계, 그러니까 어떤 건물과 원활하게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산업에 대한 도로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기업에 대한 형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제 정보화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 내용으로 가지고는 기존에 있었던 산업 개간 뭐랄까 이제 사실 이제 건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가 이 IoT. 그러니까 인터넷에 대한 망을 좀 더 공공기관에 확보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 정부에서 이 대선 때 내놓았던 공공 와이파이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통신
통신에 대한 투자가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5G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5G 이외에 이 정부 SOC에 대한 디지털화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 내용은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난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되겠죠. 네. 사실은 이제 과거에 재난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통신 관련된, 무선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소방 용품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재난 수혜주로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이제 디지털화. 그러니까 재난 교통 시스템에 대한 네. 부분을 가지고 수 있는 요 내용 아닌가요? 재난 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 비슷한 예,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철도주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인데 S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이제 이 재난 대응 관련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네. 좀 관심 있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는 이제 그린 뉴딜 쪽 사업인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생활 SOC, 뭐 에너지, 뭐 효율에 대한 부분도 높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좀 건설 쪽의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요,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시설을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공공시설 쪽에서 먼저 정부 주도로 해서 에너지 효율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뭐 ESS 장치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수소 인프라 구축. 네.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는 거는 수소차를 위한 네트워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에는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시설들을 공공기관 쪽에 태양광이 가장 쉽게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수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로 한다. 라는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부터 수소 에너지 저장 장치를 쓴다면 네. 좋겠지만 사실 이 부분들을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 분야석에서 먼저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린 뉴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수혜주가 되는 게 수소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수소.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공공시설 쪽에 하다못해 우리가 집 근처에 있는 근린공원 가면은 여러 가지 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태양광으로 시설 지원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소 에너지로 수소 발전기로 이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시설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매립이 된다라면은 이제 민간 기업 쪽에서도 같이 한번 이제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바뀌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역에 대한 발전 시설을 같이 갖추면서 주변에 대한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연료전지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그린 뉴딜에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강했을 때 수소 에너지,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종목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근데 민간 산업이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부 주도로 해서 모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에 대한 이제 이 시장 환경을 조금 더 낮춰주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에서 뭐 벤처 창업 투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이 벤처 창업 투자는요 정부가 꺼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은 벤처 캐피탈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성장 가능성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벤처 기업에 좀 더 투자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아니면 혹은 재생에너지 이쪽에만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면 이와 같은 이제 벤처 캐피탈 관련된 창조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연결고리도 된다라는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예. 자, 마지막 한 장 남았네요. 자, 뭐 앞에서 다 이야기 내었던 내용들이 다 또 반복이 되는 것인데요. 네. 여기 가운데 있는 내용 중요한 거 같네요. 태양광, 풍력, LNG 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이건 뭐냐면요. 에너지 산업이란 게 한 가지로만 에너지를 구축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융합된 에너지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가장 쉽게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설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태양광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형상 풍력 산업, 풍력 에너지가 도심 속에 들어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기본의 태양광 산업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는 수소 에너지. 네. 수소 에너지에 대한 결합, 융합이 가장 쉬울 것이다 라고 제가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광 하나로만 모든 전기가
공급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태양을 이용하게 태양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는 기후적인 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천재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융합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전기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태양광, 풍력, LNG 더해서 여기에 가장 쉽게 더해지는 거는 수소 에너지.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관심을 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동일하게 또 나와 있죠. 네. 태양광, 풍력, 수소, 대규모 R&D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뭐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이다. 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키워드, 용어들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산업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떤 회사들이랑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이제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네. 시장에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뉴딜이라는 키워드가 좀 이제 시사하는 내용이 크기 때문에 네. 정부 주도로 해서 이 국가 프로젝트라는 것을 조금 더 상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나올 수 있는 뉴스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키워드들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본다면은 이 내용들을 계속 뭔가 확장돼서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네. 뭐 하다못해 벤처 캐피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풍력이라든지 수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지난해 나왔었던 LPG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차량 전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포함됐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관점으로 해서 개별주 어떻게 보면 테마주의 움직임이 강하긴 한데 네. 이 부분들이 단기간 시세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테마주에서 대장주라는 것을 선정하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 기업에 대한 자금을 통해서 또 정부가 주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굵직한 큰 기업들이 큰 추세를 갈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좀 짚어봤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꼭 좀 짚어볼 내용이죠. 내일이면 그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 후반까지도 이 빨간불 계속 켜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고점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끝까지 현명한 대응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또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